네, 안녕하세요. 카드 단말기 포스TV 대표 영기란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지체크 카드 단말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모델은 TS114A입니다. 브랜드명은 이지체크고요. 이지체크 카드 단말기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카드 결제 기기입니다. 그 이유는 이지체크 카드 단말기 결제 프로세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말기를 저희가 현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동영상 더보기란에 저희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결제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TS114A의 기능과 사용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체크 카드 단말기 외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형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시면 오른쪽 측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 측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면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뒤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뒤쪽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쪽을 보여드리면 여기에는 이제 전원 케이블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이건 전원 버튼입니다.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랜선이죠. 여기에 랜선을 연결하고 공유기와 또는 모뎀과 연결을 하게 되면 설치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은 바로 서명 패드 케이블입니다. 컴2에 연결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컴2라고 있죠. 컴2에 연결하면 끝이 나요. 저희가 택배로 발송을 해드리잖아요. 자, 택배로 발송을 하기 전에 이 단말기 안에 모든 정보, 즉 사업자 번호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세팅을 다 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전원 케이블 연결하고 랜선 연결하고 컴2에 서명 케이블만 연결하게 되면 설치는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지체크 브랜드가 여기에 로고가 박혀 있죠. 그래서 고객분들, 소비자층들에게 가장 익숙한 단말기가 바로 이지체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 브랜드명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지체크 카드 단말기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화면이죠. 이 화면이 가맹점주를 향해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카드 단말기에 비해서 가맹점주를 향해서 이렇게 향해 있기 때문에 금액을 누를 때 굉장히 편하게 금액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카드 투입은 여기에다가 카드 투입을 해서 결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화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체크, 그리고 랜으로 연결을 해놓은 상태죠. 그리고 업체명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AS는 저희 사무실 번호입니다. 이쪽으로 사용하시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화 주시면 저희 직원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날짜와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죠. 25년 7월 21일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날씨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오늘 날씨, 내일 날씨 표시가 됩니다. 이것도 정말 편리하죠. 자, 그리고 이쪽 버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버튼 같은 경우는 자, 현금 영수증 발행할 수 있는 버튼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현금 영수증 발행할 수가 있고요. 이쪽 3번에도 현금이라고 쓰여 있죠. 3번을 통해서도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정사는 매출을 집계할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입니다. 일별 집계도 가능하고요. 기간별 집계도 가능합니다. 취소 버튼과 정정 버튼,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하거나 발행한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이기도 하면서 숫자를 정정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인쇄 버튼이 있는데 재인쇄 버튼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영수증을 재인쇄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결제한 내역들 있잖아요.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 내역들을 신용카드 영수증들을 재인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운 버튼이 있고요. 지운 버튼은 종료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용 버튼은 키인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말기는 키인 결제까지 가능합니다. 키인 결제는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기능이 바로 키인 결제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이쪽 왼쪽 측면을 보여드릴게요. 왼쪽 측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눌러주시면 뚜껑이 열리죠. 여기에 대용량 포스 용지가 장착이 됩니다. 이렇게 용지 교체하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이 상태에서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신 다음에 이걸 밖으로 빼십시오. 밖으로 뺀 상태에서 뚜껑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용지가 절단이 되죠. 자, 그리고 서명 패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서명 패드에는 자, 이렇게 서명펜이 함께 설치가 되죠. 서명펜은 여기에 꽂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죠. 이 부분에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면 삼성페이 결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결제를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결제할 때는 이쪽에다가 신용카드를 투입하면 되죠. 이렇게 IS칩을 밑으로 가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제 금액 눌러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9,000원 해볼게요. 금액을 누른 다음에는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입력 버튼이죠. 그러면 결제가 진행이 되면서 용지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용지가 출력이 됐습니다. 9,000원이죠. 자, 그 다음에 카드를 빼달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성페이 결제를 하면서 5만원 이상 결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결제 준비가 됐죠. 자, 스마트폰 뒷면을요, 삼성페이 결제하려는 스마트폰 뒷면을 이 부분에 터치합니다. 그러면 바로 결제 금액 누르라고 뜨죠. 5만원 이상 결제할 때는, 자, 어떻게 결제하는지 보여드릴게요. 5만원 이상 결제할 때는 고객님에게 할부 개월수를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직접 이 서명 패드에 서명을 해야만 5만원 이상 결제 금액이 결제가 진행이 되는 거죠.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자, 할부 개월수라는 멘트가 나오죠. 이때 고객께서 일시불 거래를 원하는 경우에는 어떤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 그냥 입력 버튼만 눌러주시면 일시불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어떤 버튼도 만지지 마십시오. 그냥 입력 버튼만 누르면 일시불로 거래가 되는 거고요. 3개월은 3을 눌러준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3개월로 거래가 되겠죠. 3개월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고객님에게 서명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서명이 됐죠. 자, 52,000원 결제가 됐습니다. 자, 결제한 카드를 한번 취소를 한번 해볼게요. 취소할 때는 취소 버튼을 눌러서 취소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 거래 취소입니다. 방금 전에 결제한,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 거래 취소고요.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 내역들을 취소할 때는 2번 신용 취소에서 취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전 취소 눌러볼게요. 가장 마지막에 결제했던 결제 금액이 52,000원이었죠. 자, 승인번호 나와 있고요. 자, 입력 버튼 눌러서 취소를 진행할게요. 입력 버튼. 자, 그리고 5만원 이상 결제 금액을 결제하실 때 서명을 했듯이 5만원 이상 결제 금액을 취소할 때도 서명을 해야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고객님에게 서명을 다시 한번 부탁을 하면 취소가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52,000원. 자, 그 다음에 처음에 결제했던 금액이 9,000원짜리가 처음에 결제했던 금액이죠. 이거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직전 취소가 아니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 내역이기 때문에 2번 신용 취소에서 취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번. 이때 카드를 투입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카드 번호와 이유기간을 이 버튼을 통해서 누른 다음에 취소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드가 있으니까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에 투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카드를 집어넣었을 때 그 카드의 거래 내역을 불러옵니다. 자, 7월 21일 날 결제했던 카드고요. 금액은 9,000원짜리 맞죠? 승인번호가 떴습니다. 1번 선택.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1번 취소 진행. 그러면 취소가 진행이 되겠죠. 마이너스 9,000원입니다.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고요. 카드 결제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떤 거였냐면, 삼성페이 결제할 때 오른쪽 측면에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도 할 수가 있지만, 이쪽에 서명 패드에 보시면 삼성페이 로고가 있죠. 이 부분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도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에다가 서명 패드에다가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고객이 스마트폰 뒷면을 서명 패드에 가져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서명 패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서명 패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여기 5번 버튼 있죠. 부가라고 있죠. 여기 부가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5번 버튼. 이 부가원이 바로 죄송합니다. 부가원이 아니죠. 여기 4번 버튼 옆에 있는 신용 버튼 있죠. 이게 이겁니다. 4번 버튼 옆에 신용 버튼이 바로 이 서명 패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신용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십시오. 9,000원 해볼게요. 6,000원 해보겠습니다. 입력. 이때 스마트폰 뒷면을 이 부분에 터치하게 되면 삼성페이 결제를
서명패드를 통해서 삼성페이 결제가 진행이 되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준비됐죠? 여기에 대볼게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결제가 되면서 용지가 출력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 취소할 때는 직전 거래 취소죠. 1번. 자, 6,000원짜리 맞죠? 승인번호 나와 있고요. 입력 버튼 눌러서 취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입력 버튼. 취소가 됐죠? 마이너스 6,000원. 이렇게 해서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취소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고요.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 여기 3번에 현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 공제로 발행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사업자 증빙으로 발행할 수가 있는데, 소비자 공제 같은 경우는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이고요. 사업자 증빙 같은 경우는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령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고객이 매장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매장에 고객이 오셨는데, 이 고객은 이런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5만원을 현금으로 지불을 했고요. 본인의 스마트폰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3번. 자, 휴대폰 번호 등록을 통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니까 소비자 공제겠죠. 1번입니다. 자, 이때 자, 이 서명 패드에 고객님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스마트폰 번호를 등록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자, 그러면 가맹점주는 고객이 지불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바로 현금 영수증 발행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이 완료가 됐죠. 5만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5만원이라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한 거죠. 이걸 소비자 소득공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줄이면 소비자 공제고요. 자, 그러면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봤으니까 취소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자,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거니까 3번이겠죠? 아, 4번입니다. 현금 영수증 취소가 4번이네요. 4번을 눌러볼게요. 잠시만요. 현금 버튼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4번. 자, 잠깐만요. 취소죠?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4번 현금 영수증 취소입니다. 자, 소비자 공제로 발행했으니까 1번이겠죠? 1번. 이때 다시 한번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발행했던 현금 영수증 내역이 뜨죠. 7월 21일 날 5만원이라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했네요. 자, 확인하셨으면 1번 선택입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1번 취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번 버튼. 자, 거래 취소할 거니까 1번이겠죠. 자, 그러면 현금 영수증 발행했던 내역이 취소가 됩니다. 보시면 마이너스 5만원이죠. 현금 영수증 취소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현금 영수증 크게 두 가지로 발행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현금 버튼 다시 한번 3번 눌러볼게요. 자,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하는 소비자 공제 현금 영수증이 있고요. 사업자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즉, 사업자 증빙 현금 영수증 발행이 있죠. 자, 소비자 공제와 사업자 증빙 이 현금 영수증 발행 유형 중에서 더 많이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이 바로 소비자 공제입니다. 소비자 공제 유형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 버튼 옆에 현금 영수증 버튼이 있습니다. 이 현금 영수증 버튼을 눌러보면 이 현금 영수증 버튼은 소비자 소득 공제, 즉 소비자 공제 현금 영수증 버튼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이유가 말씀을 드렸죠. 사업자 증빙보다 소비자 증빙을 통해서 현금 영수증을 훨씬 더 많이 발행하기 때문에 따로 1번 버튼 옆에 현금 영수증 버튼, 소비자 공제 현금 영수증 버튼을 따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키인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인 결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키인 결제 개념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하는 게 키인 결제입니다. 키인 결제는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죠. 인터넷상에서
특히 유튜브에서 물건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는 뭐 네이버 밴드나 뭐 요즘엔 당근마켓 뭐 이런 데서도 물건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 네이버 블로그,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 물건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 그런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바로 키인 결제입니다. 이 단말기에는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하는 키인 결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4번 버튼 옆에 신용 버튼이 있습니다. 신용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 결제 금액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52,000원을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눌러 달라고 하죠. 이때 신용카드가 없잖아요. 신용카드를 받으면 되겠죠. 번호와 신용카드 번호하고 유효기간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제 거 카드입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카드 번호. 그 다음에 카드 번호 입력하고 있죠. 자, 카드 번호 16자리 입력한 다음에요. 입력. 그 다음 유효기간 누르라고 나와있죠. 25년 09. 제 거 유효기간은 25년 05네요. 연월에 맞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시불인 경우에는 그냥 입력 버튼이죠. 일시불인 경우에는 입력 버튼. 3개월은 3을 눌러준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명하게 되면 바로 키인 결제가 완료가 되는 거죠. 자, 허가된 거래가 아님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카드 번호를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카드입니다. 그래서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키인 결제하는 방법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하나 있는데요. 자, 이 카드 같은 경우는 IS칩이 망가진 카드입니다. IS칩이 망가진 카드이기 때문에 카드를 집어넣더라도 이 카드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카드를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런 멘트가 떠요. 폴백이라는 멘트가 뜨고요. 현재 화면에서 MS로 읽혀주세요 라는 멘트를 합니다. 그럼 카드 빼시고요. 이게 마그네틱이에요. 이게 고장나면, 즉 IS칩이 고장나면 뒤집어 보면 마그네틱이 있습니다. 이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하면 되는데 마그네틱 방향을 9시 방향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여기에 끼웁니다. 9시 방향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여기에 끼워요. 이렇게 끼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끼운 다음에 긁어 내려주면 결제가 되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카드를 집어넣습니다. IS칩을 밑으로 넣어서 집어넣어 주시면, 자, 이런 멘트가 떠요. 폴백이라는 멘트가 뜹니다. 이때 카드 빼시고요. 마그네틱을 9시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끼웁니다. 그리고 긁어줍니다. 밑으로. 그러면 결제 금액 누르라고 할 거예요. 카드 번호가 인식이 됐죠. 자, 결제 금액 눌러주시면 바로 카드 결제가 될 텐데 이 카드는 뭐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결제는 안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이제 그 매출 집계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매출 집계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니까요. 이쪽에 보시면 정산 버튼이 있습니다. 정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단말기 집계 조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2번 단말기 집계 조회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일정산을 원하시면 1번이고요. 기간별 합계를 원하시면 3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일정산 해볼까요? 자, 출력. 자, 출력 눌러주시면 됩니다. 0번. 그러면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정산 일자는 오늘 맞죠? 자, 만약에 7월 15일 걸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7월 1일 걸 보고 싶으면 7월 1일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7월 9일 걸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이 21일이니까 오늘 걸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입력 이렇게 하면 오늘 결제했던 내역들이 쭉 뜨죠. 이렇게 쭉 뜹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출 집계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TS114A 저희가 현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단말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동영상 더보기란에 저희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결제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